감은 예로부터 약과 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섭취를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감을 약으로도 많이 사용했어요. 감을 말린 곶감은 이 위장을 보호해주고 설사를 그치게 해서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도 사용했다고 해요. 감의 꽃도 이 차로 끓여서 섭취해서 약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서 심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도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약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감인데 이런 감과 함께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과 이것 함께 드시면 노화를 예방하고 혈관도 깨끗해질 수 있어요. 신맛이 없고 단맛이 좋아 겨울철에 먹기 좋은 감은 우리는 여러 형태로 먹을 수가 있는데 이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이 좋은 단감, 땡감을 숙성시켜 부드럽고 달콤한 연씨, 홍씨, 그리고 이 땡감의 껍질을 벗겨 말려 만든 방건씨, 방건씨에서 좀 더 말려 꼬들꼬들하며 쫄깃쫄깃 단맛이 좋은 곶감까지 굉장히 많네요. 정말 여러 형태로 즐길 수 있는 과일이 바로 이 감인데요. 비타민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도 알려진 감도 함께 먹으면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식품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더욱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감의 효능과 감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4가지,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게요. 감은 예로부터 약과 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섭취를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감을 약으로도 많이 사용했어요. 감을 말린 곶감은 이 위장을 보호해주고 설사를 그치게 해서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도 사용했다고 해요. 감의 꽃도 이 차로 끓여서 섭취해서 약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서 심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도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감 꼭지까지도 약으로 사용했는데 와, 버릴 게 하나도 없네 진짜. 역시 물에 끓여서 차로 먹었다고 해요. 딸꾹질을 멈추게 하고 야뇨증이 있는 아이들, 밤에 이불에 오줌을 지리는 아이들에게 먹여서 야뇨증을 치료할 때도 사용하기도 했다는데 우리 기침과 천식 같은 만성기관지염에도 사용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약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감인데 이런 감과 함께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게, 멍멍게가 아니라 이 꽃게, 꽃게인데요. 이 게와 감으로 왕을 시해하는 독약으로도 사용됐다는 역사 기록이 있을 정도인데 와, 대단하네요 이게. 경종의 독살 사건에 게와 감이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 경종은 게장과 감을 먹은 후 복통과 설사 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후 이 영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경종 독살설이 또 제기가 됐대요. 이러한 사실은 정확히 독살 목적으로 게와 감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진 않았는데 게와 감을 함께 먹으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한의서인 본초 강목에서 보면 감과 게를 함께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를 하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찬 성질의 음식이어서 감과 게장은 이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나 지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쓰여져 있어요. 이런 이유는 게는 신선도가 빨리 떨어지죠. 그리고 식중독균이나 다른 균의 변식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때 감을 함께 먹게 되면 감 속에 있는 타닌 성분이 이 식중독균의 배출을 막아서 우리 장내에서 식중독균이나 다른 번의 번식을 더욱 활발하게 그리고 또 오랫동안 지속시키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쌓이고 쌓이면 치명적인 사망까지 될 수도 있겠죠. 만약 반찬으로 게장을 드셨다면 이 게장이 다 소화가 된 후에 식후에 한 3-4시간 이상 지난 후에 감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미역이에요. 이 미역은 대표적인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이고 칼슘, 마그네슘, 철분, 요오드 등 굉장히 많은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죠. 또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변비에 좋고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도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이렇게 좋은 미역이 감과 함께 먹게 되면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과 미역에서 나오는 이온이 반응을 해서 감미역석이라는 물질이 생기게 된다고 해요. 이 감미역석은 소화가 어렵고 몸에서도 잘 배출이 되지 않아서 우리 위장에도 부담을 주고 복통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감과 미역은 함께 드시지 말고 먹는 시간차를 두시거나 섭취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어요. 또 세 번째, 감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도토리묵이에요. 이 도토리묵은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잖아요. 도토리묵은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찌고 칼로리도 낮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맞아요. 칼로리도 낮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소화도 도와주고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또한 비타민도 풍부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도 활발하게 해주며 또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 이 도토리묵을 먹으면 어떤 맛이 나세요? 달고 그러세요? 아니죠. 조금 씁쓸한 맛이 나죠. 탄닌 성분 때문이에요. 이 도토리에도 감과 같은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감과 함께 도토리묵을 먹으면 이 철분과 탄닌의 결합으로 빈혈과 저혈압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또 탄닌은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굉장히 강한데 이것 때문에 장을 수축시키고 변이 딱딱해져서 변비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만약 반찬으로 도토리묵을 먹고 후식으로 감을 드셨다면 물도 평소보다 2컵 정도 더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네 번째로 감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계란이에요. 계란? 완전 식품이라 불리는 계란. 계란 후라이로도 먹고 계란말이, 계란 달걀, 각종 채소와 계란까지 볶아도 먹고 계란볶음밥도 있고 굉장히 계란은 풍부하게 많이 활용이 되는데 과연 감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니 굉장히 놀라셨죠? 계란 그 자체만으로는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완전 식품이라고 많이들 추천을 해주시는 음식인데 이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이랑 지아잔틴 그리고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또 눈 건강에 좋다고도 알려져 있죠. 또 면역력도 강화시켜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비타민 B12도 풍부해서 혈액 생성과 뇌 기능도 좋게 하죠. 또 치매 예방에도 좋은 음식이고 또 단백질도 풍부하고 와 계란의 효능도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우리 몸의 조직과 근육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해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기도 하는데 이런 계란을 감과 함께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계란의 단백질이 감의 탄닌 성분과 만나서 이게 단백질이 변성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몸의 수분을 빨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복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소변 속의 수분까지 흡수하게 돼서 요산의 농도를 또 지나치게 높일 수도 있고 신장에 또 무리를 줄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심하면은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 이런 결석인 증상도 생길 수가 있겠죠. 또한 위의 수분도 급격히 흡수하게 되면 위산도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 이렇게 되면 위경련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몸에 해로울 수가 있다니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는 감과 계란을 절대 함께 먹지 말고 식사할 때는 조금 텀을 두시거나 좀 나중에 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감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감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자주 먹게 되는 음식이 또 이 고구마잖아요. 왜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이 감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감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게 되면 이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복통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고구마에 들어있는 당 성분이 감에 함유된 탄닌과 만나게 되면 또 불용성 침전물이 생성이 돼요. 녹지 않는 거죠. 이 불용성 침전물은 소화도 잘 되지 않아서 우리 위장에 부담도 주고 소화도 안 되고 복통도 같이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같이 추울 때 입맛이 없어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를 드시고 간식으로 감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되면은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 지금 본 내용을 기억하셔서 고구마를 식사나 간식으로 드셨다면 감은 그 다음 식사, 점심에 드셨다면 감은 저녁 이런 식으로 드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감 속의 탄닌 성분이 정말 나쁜 성분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만 하면 탄닌이랑 붙어서 안 좋고 뭐만 하면 탄닌이랑 붙어서 안 좋고 근데
이 탄닌은 실은 굉장히 중요한 효능이 많아요. 이 탄닌은 먼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 탄닌이 이제 활성산소로 인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굉장히 이제 무너지고 산화 스트레스나 손상도 줄여주고, 염증을 억제해서 원인이 되는 염증성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와 손상을 줄여주기도 하고 염증도 억제해줘요. 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물질과 염증 반응이 발생할 때 이 간에서 만들어져 분비되는 이 C 반응성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 또한 감소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이 탄닌은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혈액의 흐름도 원활하게 해주고, 또 고혈압이신 분들의 혈압도 안정을 시켜주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어요. 또 탄닌은 항바이러스, 또 항균이나 살균 작용도 갖고 있어서 미생물 감염과 세균으로 인한 감염을 막아주는 데에도 아주 큰 도움도 되고, 면역력 증가에도 물론 도움이 돼요. 또한 우리 몸의 장 점막을 수축시켜서 지방과 결합해 변을 단단하게 해줘서 장에 탈이 나거나 설사가 발생해서 설사를 먹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감에는 이처럼 탄닌뿐 아니라 비타민 A와 C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우리 피부도 맑게 할 뿐만 아니라 탄력 또한 좋게 하고 호흡기 질환 예방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감에는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성분처럼 라이코펜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이 라이코펜은 우리 몸의 체액과 전해질 비율을 우리 몸에 알맞게 조절해줘서 외부의 바이러스 침투도 막아주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감에는 강력한 항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이 폴리페놀 성분도 풍부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암세포의 성장도 억제해주고 각종 암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한 감 중에 이 홍시에는 또 숙취 해소에도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홍시를 꽝꽝 얼려서 냉동실에 꽝꽝 얼려두셨다가 술 마신 다음 날 냉동 홍시를 믹서기에 갈아서 홍시 스무디로 시원하게 만들어 두시면 숙취도 금방 해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숙취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감 속에 함유된 탄닌 성분 때문이에요. 이 탄닌은 몸속에서 알코올 흡수를 지연시켜주고 위장 속의 열도 내려주고 우리 몸의 갈증도 멈추게 하고 소변도 잘 나오게 하는 이 이뇨작용도 있어서 숙취를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단 주의해야 될 분들은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에요. 이 탄닌 성분이 묽은 변, 즉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능도 있지만, 이미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감을 많이 드시게 되면 탄닌이 수분을 더욱 빨아들여서 변비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감과 함께 먹을 때 더욱 건강에 이로운 보약과 같은 식품들도 있는데, 첫 번째로 견과류예요. 특히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감과 함께 드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 견과류를 곶감 속에 넣어 만든 간식이 예쁘기도 하고 맛도 좋아서 이렇게 DP도 굉장히 디저트 가게 같은 데 보시면 많이 해놓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궁합이고 정말 몸에 좋은 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감에는 아까 비타민 A랑 C,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해요. 반면에 아몬드와 호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이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해요. 따라서 감과 아몬드, 호두 이런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가 있는 거죠. 몸에 좋은 보약과 같은 역할도 하게 되는 거고, 또 아몬드와 호두에 함유된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노화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 감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과 함께 암을 같이 억제하는 효과도 볼 수 있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도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감과 함께 먹을 때 보약과 같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피예요. 계피로 수정과를 많이 만들어 드시는데 이 수정과와 감을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유명 음식점 같은 데서 후식으로 수정과 조그만 이쁜 병에 나오고 감도 아이스크림처럼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처럼 계피로 만든 수정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도 강화하게 되는데, 또한 감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과 영양소들이 이 수정과와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도 좋게 하는 이 수정과의 효능 덕분으로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이 좋아져요. 또 이 흡수율이 좋아지면 온몸에 빠르게
전달이 되겠죠. 이러한 효능으로 이 수족냉증과 같이 몸이 찬 분들한텐 보약과 같은 식품이 되기도 해요. 감과 함께 먹을 때 보약과 같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우유예요. 감에는 팩틴과 스코폴리딘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어요. 또 이 스코폴리딘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콜라겐 생성도 촉진시켜서 이 피부 탄력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이때 우유와 함께 드시게 되면 이 우유 속에 풍부한 단백질이 위벽도 보호해주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즉 위암을 일으키는 균이죠. 이 균의 침투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위장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유에 함유된 칼륨이 혈관 내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춰주고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하고 뇌졸중까지 예방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또한 옥수수 수염차를 함께 드셔도 좋은 방법인데 이 옥수수 수염차의 구수한 맛도 좋을 뿐 아니라 옥수수 수염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인해서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감과 함께 드실 때 정말 보약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검은콩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혈관이 살아나고 내장 지방도 줄어들게 됩니다. 검은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도 녹아내리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검은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데 좋다고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한 검은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볶아서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도 않는데 그건 바로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예요. 물론 검은 깨와 흑미도 요새 건강식으로 굉장히 많이들 찾으시는 식품인데 이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예요. 검은콩에는 이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이 산화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는 물질도 생겨서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를 일으키고 다양한 질병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러한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우리 몸의 세포의 손상도 예방시켜주고 우리 몸에 이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줘요.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은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콩의 효능 이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이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는 건데 이 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꼭 필요해요. 혈당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죽어요. 근데 또 당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당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검은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 바로 이 검은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고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줘요. 여기서 이 식이섬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줘요.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겠죠. 그럼 검은콩의
세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이 검은 콩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 많으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 등등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죠. 근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걸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그 중에서 특히 검은 콩에 들어있는 이 용해성 식이섬유라는 것은 콜레스테롤과 결합을 해서 이걸 바깥으로 배출되는데 도움을 주죠. 이거 말고도 검은 콩에는 이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도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검은 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좋아요. 검은 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존재하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이 황반을 보호해주고 황반 밀도를 유지시켜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UV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죠. 특히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 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황반 변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서 이 증상이 심해지면 시력도 나중에는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검은 콩의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이 검은 콩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키 중요한 역할을 하죠.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한 성분이기도 하는데,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 신경 전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칼슘이 검은 콩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 이러한 마그네슘은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또 도와주기도 하죠. 또한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검은 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요. 이 검은 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피부의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의 표면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같이 해줍니다. 이것뿐 아니라 검은 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 이게 왜 피부에 좋냐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줘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한 이 검은 콩에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검은 콩의 효능 일곱 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어요. 이 검은 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해요.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우리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메가3가 뇌세포막을 구성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도 하고, 또 학습 능력과 기억력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이는 뇌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고 뇌세포도 보호하게 되는 역할도 하는데, 이것은 뇌의 노화를 자연스럽게 막아주고 뇌질환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검은 콩의 효능 여덟 번째는 흔히 알고 있는 탈모 예방에 탁월해요. 검은 콩에는 모발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B 성분이 풍부하고 모발의 성장에 필수 성분인 이 시스테일이라는 물질이 가득한데,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이 흰머리,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검은 콩의 효능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꼭 드셔야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셔야겠죠.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몸에 좋은 검은 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이 성분이 과도하게 우리 몸에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검은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리하시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 하루 섭취 권장량은 약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밥하실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 콩 많이 넣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시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어요. 검은 콩을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섭취하게 되는데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이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 콩 두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검은 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검은 콩 안에 들어가 있는 피틴산 성분이 이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주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선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게 되죠. 신경이나 근육, 혈액응고 등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 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으면 이 피틴산이 칼슘의 흡수를 막아서 우유의 영양소가 그나마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쁘거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들어있는 단백질이 몸의 흡수가 오히려 더 안 될 수가 있겠죠.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도 활발하지 않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소화 불량은 일부러 만들 필요까지는 없겠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주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도 하고 검은 콩에는 또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어있는데 이 트립신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해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수적인 아미노산인데 그렇다면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 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가 되면 어떨까요? 이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이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 상호작용은 우리 몸의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지용성 비타민의 A의 흡수를 저해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이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 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를 못하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 콩과 같이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어요.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이에요. 이미 다들 밥에 검은 콩을 넣어서 드시잖아요. 밥하고 검은 콩은 그만큼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알고 계신 거죠. 검은 콩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돼서 장기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하게 돼서 우리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또한 검은 콩에는 이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도 해요.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흰 쌀밥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은 콩과 함께
함께 섭취를 하면은 혈당 수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처럼 검은 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거예요. 검은 콩과 궁합이 잘 맞는 두 번째 음식은 당근이에요.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또 루테인이 풍부해요. 이 당근은 항산화 효과, 눈 건강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이 검은 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를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도 마찬가지로 도와요. 서로 소화가 잘 되게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인 거죠. 이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같은 역할을 하니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 나물 같은 음식들을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예요.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이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적어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의 일종이고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되는 성분이에요.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고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검은 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 콩에는 얻을 수 없는 이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오히려 보충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건 우리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만큼 사과가 갖고 있는 효능이 굉장히 많은데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돼. 엄마가 일어나면 아침에 사과 먹고 가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꼭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과에는 신맛, 상큼한 맛이 나죠. 바로 사과 안에는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기산 때문에 신맛이 나는 것이에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정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아침에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위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빈속에 안 그래도 속이 쓰리신 분도 많은데 음식물이 있을 때 위 안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위액이 분비돼야 중화가 되면서 우리 위도 코팅이 되고 건강한데 음식이 없을 때 위산이 분비되면 오히려 위벽을 깎아먹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위가 약하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사과를 드시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과 파 같은 음식은 열을 내는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사과는 우리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도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서 수족냉증에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또 생리기간 중에 있으신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사과를 드실 때는 아침에 공복보다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사과를 보관할 때도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게 해서 꺼내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면 시원하고 아삭해서 맛있죠. 근데 미리 꺼내놓고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우리 위장 내부에도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익혀 드셔도 되는데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 그 이유는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우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나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이러한 식물성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의 그 과육보다 사과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고 또 이러한 껍질을 버리고 깎고 먹게 되면 사과의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드시게 되는 것이죠. 사과에는 팩틴 말고도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 사과에는 어떤 효능이나 영양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먼저 장을 건강하게 해줘요.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죠, 유산균. 이렇게 사과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 우리 몸,
장 안에 좋은 균을 많이 생기도록 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도 늘어나게 돼요. 또 장이 건강해지면 우리 면역력이 또 좋아지고, 이렇게 다 선순환으로 이어져 가는 건데, 장에는 물론 좋은 세균, 나쁜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가 해요. 근데 좋은 세균만 많아도 안 되고 나쁜 세균만 많아도 안 돼요. 좋은 세균, 나쁜 세균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어져서 우리 몸에 면역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유산균입니다. 사과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사과를 먹게 되면 장내에서 소화가 되면서 뷰티르산 같은 단쇄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지방산이 우리 몸에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서 우리 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장벽이 손상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하나하나씩 침투가 되게 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장누수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부도 탄력 있게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고, 사과 속의 풍부한 펙틴이 아까 장 운동도 활발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 대장암의 발병률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사과는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는데,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그런 혈관 질환도 같이 예방할 수 있게 되고,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그 항산화 영양소도 사과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라는 성분인데, 이 루틴이 사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사과에는 칼륨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나트륨은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을 쌓이게 만드는데, 사과를 섭취해서 칼륨을 공급해주면 혈압도 방지할 수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고 심장박동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고 남게 되면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단면이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패돼서 갈색으로 변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갈변된 사과는 그 부분은 바로 잘라내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과의 이로운 점 중 다른 하나는,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도 막을 수가 있어요. 사과에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은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에요. 근데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뭔지 아세요? 수박은 다른 거에 비해서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랑 30분 전에 사과를 먹고 쌀밥을 드신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혈당이 쌀밥만 먹은 경우보다 50% 정도로 떨어지는 것도 확인이 된 실험도 있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고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가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과의 다른 유능 중 한 가지는
기관지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사과에는 양파와 마찬가지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퀘르세틴 영양제도 있는데 이 퀘르세틴 영양제가 아이들 비염, 기관지염 이런 쪽을 개선시킨다고 많이들 이제 광고도 하는데 이처럼 퀘르세틴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도 굉장히 많이 잡아주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사과 속에도 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에 모세혈관도 튼튼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고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뜰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주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나 낮았다고 발표한 적도 있고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음식을 알아볼 텐데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이런 유제품류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유제품이랑 사과를 아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드시고 계시는데 요새 샐러드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랑 치즈도 붓고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의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해줘서 좋은 것으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소화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영상 초반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데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덩어리가 져요. 덩어리가 져서 윗속에 들어가면 위산하고도 만나서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고 그러면 또 당연히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니까 소화가 늦어지겠죠. 소화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소화불량과 대장염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도 있죠.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장은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 씨입니다. 사과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와 효소와 만나게 되면 이게 시아나수소라는 유독물질로 분해가 돼요. 이 시아나수소는 인체에서 유해한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인데 이걸 섭취하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복통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줘서 호흡곤란, 혼수상태 이런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씨의 양에는 뭐 그닥 큰 영향이 없을 수가 있는데 독성에 약한 어린아이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유독 윤기가 있거나 반짝반짝하고 빨갛고 색상이 짙은 사과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간혹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사과 위에 이렇게 이쁘게 보이게 코팅 처리를 한 사과일 수가 있는데 이 유동 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새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만졌을 때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살짝 의심 한번 해보시고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스 아시죠? ABC가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애플, 비트, 캐럿 이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인데 사과, 당근, 비트를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서로의 시너지를 굉장히 크게 나타내요. 이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줘서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도 탁월해져요. 그리고 사과, 당근, 비트 이 세 가지는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도 방지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도 고구마도 있습니다.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도 같이 강화해 주는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구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 건데 이때 같이 사과와 함께 드시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아마이드의 이상 발효 증상을 억제해서 가스가 차는 증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돼요. 또한 이러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줘서 이 효능이 극대화가 돼서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 궁합도 될 수 있답니다.